우박사 TV. 자, 지금부터는 매각 목록서 매각 목록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내역하고 의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온다 그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번호, 해당 경매액, 감정평가액, 당일 최저 입찰가액, 경매의 종류, 임대차 내역,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조사 일시, 감정기관, 부동산의 표시 목록, 해당 물건의 이제 전경사진 위치도, 그 다음에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유무사항, 현황조사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이제 표시되는 게 뭐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주된 기재 내역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 그러면 사건 번호는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2020 타경 1, 2, 3, 4호로 경매 사건 번호가 붙으면 이때는 어떻다? 2020년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타경이라는 거는 경매 사건을 나타내는 고유한 이제 분류 명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이제 1, 2, 3, 4호는 이 경매 사건의 사건 번호다. 그래서 요 전체를 통해서 이제 경매 사건 번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유료정보 사이트에서 이 녀석만 입력을 하면 그 경매 물건에 어떤 루트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언제가 입찰일인지 최저 가격이 얼마인지 검색해 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번호라는 거는 요디 1번, 2번, 3번 쭉 이제 이렇게 n분 하는 식으로 쭉 사건 번호가 달려있는 물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는 한 명인데 경매 물건은 개별 경매 물건이다. 어떤 상가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 015, 025, 035, 045 해가지고 그냥 사건 번호 하나로 뭉쳐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각각의 호수들이 독립성을 강하게 가졌다고 생각을 할 때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개별 경매로 진행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020 타경 1, 2, 3, 4호에 뭐 015, 025, 035 n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물건 응찰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번호를 다 쓰시고 1번 물건 응찰하시려면 1번이라고 다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 이제 해당 경매계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3개 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 경매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 경매계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항상 여기다 문의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요즘은 경매계로 전화를 해보면 경매계장님도 이제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도 잘해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액은 그 물건을 평가한 이제 감정평가사가 1차로 제시한 가격이 이제 감정평가 내역이 되고 평가액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가액대로 경매가 1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사가 평가에서 써낸 평가액하고 다르게 1차 경매 감정 가격이 잡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경매지에서는 표시를 하냐면 그 감정평가 내역하고 1차 경매 진행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 보세요라는 추가로 이렇게 멘트를 달아놓은 그런 경매 사건들도 이제 가끔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최저 입찰 가액은 그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 또는 30%씩 가격이 저감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입찰 진행 가격이 10억 원이었던 물건이 한번 유찰되어서 다음 경매기일 때는 20% 저감되는 경우면 8억 원. 그 다음에 두 번 유찰되면 8억에서 다시 80%인 6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날 저감된 가격에 그날 최저 가격을 이제 나타내는 거기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감정 가격, 그 다음에 유찰되어서 저감된 가격을 다 이제 표시해 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종류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만은 경매를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구분할 실익은 크게는 없으세요. 저당권자가 물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임의경매고 가압류 같은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강제경매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기일입찰하고 전자입찰인데 기일입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진행된 그 경매 입찰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시는 방법이고 전자입찰은 이제 공매처럼 공인인증서 가지고 PC를 통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전자입찰인데요.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는 기일입찰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곧 넘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임대차의 종류인데요. 뭐냐면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이나 또 상가, 오피스 이런 것들을 낙찰받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관계를 잘 파악해 보셔야 되세요. 제일저당권을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전입한 주택 임차인이 있거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 통상 여기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때는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어서 임대차의 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살펴보시기 전에 이 권리분석 공부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임대차 때문에 권리분석을 공부를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종류, 임대차의 종류가 내역이.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가 있고요. 감정평가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부분을 쭉 이제 열거해 놓은,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이 감정평가서를 인터넷상에서는 볼 수는 없으세요. 근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표지부터 끝에 끝부분 사진까지 다 볼 수가 있으세요. 경매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그 경매 물건에 대한 모든 게 이 감정평가서 내역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일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동산이 오르는 부동산이거나 또 내려가는 부동산, 그러니까 감정 시점에서부터 입찰 시점까지 어차피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길게는 뭐 2, 3년 그 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그 변동이 생기는 부동산이었을 때는 조사 일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감정했던 가격이 현재 시세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시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시점부터 지금 내가 응찰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 그 기간 사이에 그 부동산이 어떤 가격 궤적, 가격 흐름이 있었는가, 올랐는가 내려갔는가. 만약에 2년 전 감정 가격을 할 때 10억 원이었는데 그 부동산 지금 2년 지나서 보니까 시세가 9억으로 내려갔다, 한 10% 떨어졌다 그러면 이 떨어진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찰 가격을 정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기관은 이제 그 감정평가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개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법인이 우리 회사가 감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담당 감정평가사 누구가 했습니다라고 다 거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 목록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대지 면적이라든지 객관적인 것들이 거기 이제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 매각 조건의 유무. 지금은 뭐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낙찰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유료 경매 정보지에 가서 보면 이제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립 여부까지도 저 경매 정보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선순위 후순위 가리는 기준이 그 등기부 등본상의 통상은 제1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제1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제1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은 선순위,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또 상가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전입한 사람은 또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가 건물은 후순위 임차인에서, 그러니까 인수주의가 적용이 되는가 말소주의가 적용이 되는가가 이제 그 가름을 타는 그 가름마의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 일자다. 요 모든 것들이 물권 명세서에 다 세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의 시작점은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